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봄이 12월 7일 오늘 현재 500만을 돌파해서 100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스포인데도 그 슬픔과 분노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게 영화를 봤다. 그렇지만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79년 이른바 12.12 군사 반란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수괴로 하는 신군부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란에 성공했는지 승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 서울의 봄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의 봄이 꺾여버리고 만다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고 마는데요. 오늘 저는 그 신군부 세력들이 어떻게 법적인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1994년 12월의 어느 겨울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제2열람실에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녁 8시 반 서울대학교 도서관 제2열람실에 한 학생이 들어와서 우뚝 섰습니다. 정막을 깨고 이 남학생이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학우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몇 학번 누구라고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공소시효가 내년, 그러니까 1995년 5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게 법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걸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을 위해 학우 여러분 일어납시다. 이렇게 외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공부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둘씩 박수를 치면서 곧 커다란 함성이 도서관을 채웠습니다. 누군가가 맞습니다. 다 같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6인용 탁자를 다 한쪽 구석으로 치우고 그곳을 단상을 삼아 자유발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유발언대에 학생들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올라가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발언은 지금 취업도 해야 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을 저지른 저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라는데 커다란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거대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요새 서울의 봄을 보시면서 이 군사 반란의 수괴부인 한화회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화회에 대해서 영상 등을 찾아보시면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화회를 해체했다라는 내용도 보셨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한화회 소속인 군부 장성들을 숙청하면서 한화회를 전격적으로 해체했고 또 그러한 개혁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 신군부 세력들과 사실상 손을 잡고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법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줄곧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한화회는 사실 군대 내의 한 조직일 뿐이지만 이 신군부 핵심 세력들은 아직도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이었죠. 김영삼 정부 들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빗발을 칩니다. 그래서 12.12 군사 반란이나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5.18이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규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994년 5월에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전두환, 노태우를 헌정질서 파괴, 내란 목적의 살인죄로 고소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와 그 검찰은 1994년 말에 이 12.12 사건에 대해서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있지만
처벌은 지금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시민사회와 대학가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1995년 봄부터는 대학가에서 학살자 처벌 운동이 아주 거세게 벌어졌는데요. 그때 학생운동의 최대 조직은 한총련,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한총련은 형식상 전국의 학생회의 연합체라서 아주 포괄적인 대중 조직이긴 한데, 사실상 그 지도부의 노선은 이른바 NL, 민족해방이라고 하는 정파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학생운동 세력들은 노동이랄까, 혹은 뭐 환경운동이랄까, 여성운동이랄까, 다양한 가치에 따라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함께 뭉쳐지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5.18 학살자 처벌이라는 이 목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던 일반 학생들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라는 문제의식을 다들 공유했던 것이죠.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1995년도까지도 전두환 노태우의 법적인 처벌에 나설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은 사실상 자기의 기반을 허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김영삼 정권은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검찰을 통해서 1995년 7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기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 검찰을 규탄하는 운동과 시위가 벌어졌죠. 시국성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분노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제로 모아졌는데요. 신군부가 집권하고 있었던 그 12년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춘 것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는 신군부와 결탁하고 있는 현 정권의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자. 이것이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만약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역사상 첫 번째 특별검사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제를 종합해서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5.18 특별법 제정으로 요구를 모은 것이죠. 5.18 특별법 제정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만들어지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연속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9월 30일이 그 특별법 제정 운동의 절정이었는데요. 대학가는 한총련이 주도가 되어서 9월 30일 이전부터 이틀에 걸쳐서 동맹 휴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속했던 과 학생회, 동아리, 학회 할 것 없이 이 주제로 왜 우리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왜 역사 청산을 지금 나서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우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결과를 대자보를 써서 붙이고, 왜 우리가 동맹 휴업에 나서는가를 밝히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9월 30일이 다가왔을 때 제가 있었던 서울대에서는 학교 구석구석 대자보, 입장문, 그리고 각종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그 모든 내용은 역사 청산을 미룰 수 없다, 5.18 특별법 제정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내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니까 교수님들도 호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휴강을 해주셨습니다. 9월 30일에 범국민대회에 나가기에 앞서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전 집회를 하는데, 저의 기억에도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잔디밭 밭이 빽빽하게 수천 명의 학우들로 꽉 채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가뿐이 아니었습니다. 법조계, 그리고 그에 결성되었던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 학자들도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의 기소를 촉구했는데도 김영삼 정권과 검찰은 참 오래 버텼습니다. 기소를 못하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버틴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폭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비자금을 모아놓고 있다가 퇴임할 때 수십 개의 가짜 계좌에다가 분산 배치를 해놓았다는 그런 폭로였죠.
그 액수가 자그마치 4천억 원에 달한다는 폭로였습니다. 이것만은 김영삼 대통령도 무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마하다가는 자신의 대선 운동에까지 이런 뇌물이 비자금이 흘러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노태우를 수사하고 노태우가 1995년 11월에 구속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전두환까지도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하겠다라고 1995년 11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즉, 그 비자금 의혹의 불똥이 자기에게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한 것이죠. 마치 대승적으로 본인이 결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특별법 제정을 수용을 합니다. 1995년 12월 19일에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가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 반란이나 5.18 학살 혐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뇌물과 비자금 조성 때문에 신군부 세력과 김영삼 정부 사이에 그 단단했던 어떤 결착이, 카르텔이 사실 깨진 것이죠.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발생한 것이죠. 그 법에 따라서 신군부의 집권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멈춰지고 이듬해인 199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하나회 소속이었던 신군부 반란 세력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 그리고 비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1996년 8월에 검찰은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고요.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비자금의 추징으로 5천억 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22년 6개월이라고 하는 무기징역이라는 구형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를 합니다. 나머지 신군부 일당들에게도 10년형부터 8년, 7년, 4년형까지 선고를 내립니다. 몇 달 뒤 항소심이 열렸는데 2심 재판부도 전두환과 노태우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비자금을 수수한 그런 모든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노태우에 대해서는 17년형으로 형을 대폭 많이 깎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판사가 덧붙였던 이유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군부 세력들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이 6.29 직선제 수용을 했다는 것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항장은 불살이니 화합을 위해서 한 단계 벌을 감해준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국민들의 이 직선제 요구를 수용했으니까 항복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형을 좀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참 좀 논란이 되었던 판결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해인 1997년 4월에 이르러서 이 형이 확정이 됩니다. 즉 전두환, 노태우의 항소를 대법원이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 또 알다시피 이 전두환, 노태우가 끝내 사면되고 또 복권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판정을 뒤엎고 시민들이 투쟁해서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정의를 세웠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르죠.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 고민이 저런 무도한 자들이 나서면 서울의 봄이 꺾이고 마는구나가 아니라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서 언젠가 정의로운 봄은 오고야 마는구나 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